돈당 500원 차이 나는 건 설명 한번 해볼게요. 내가 살 때 26만 5,500원, 내가 팔 때 26만 5천원 이렇게 됐죠. 한국금그래소 골드바, 조폐공사 오록 골드바, 좋은 골드바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요 금액에 매입을 한다는 기준입니다. 저한테 주시면은 여기서 이제 한 2,000원은 더 해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하실 때 이제 주는 게 유리하고요. 그러면은 부가세야 뭐 처음에 국가에 내야 되는 세금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고, 내가 팔 때가 26만 5천원인데 26만 7천원 준다 했으니까 어라 사고 팔고 해서 이제 금 가격이 역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런 현상이 생겨버렸거든요. 그만큼 내가 파는 사람이 적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실물 물량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현상이 지속되니까 금은방들 있죠. 일선 금은방들에서도 매입 매출 자료를 맞추는데, 지금은 뭐 현금 주고 뒤로 해가지고 사나 자료금을 사나 가격이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지금 초니까 일반 개인 사업자들은 6개월 단위로 매입 매출 자료를 맞추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일반 일선 금은방에서도 1kg씩 뭐 아니면 뭐 2kg씩 아니면 몇백 g씩 사는 게 많아요. 근데 금은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수요를 통해서 이제 서울의 큰데 한국금그래소라든지 어디 이제 큰 도매상 이런데 많이 사나 봐요. 그래서 자료금으로 사는 실물금도 지금 많이 딸린대요. 골드바 가격 한번 보겠습니다. 1kg 골드바가 7,578만 2천원 나오고요. 100g 골드바가 759만 3천원이네요. 이게 이제 어제 기준으로 마감한 겁니다. 열돈이 286만 8천원 나옵니다. 다운 나수닥 떨어지니까 금도 같이 영향을 받네요. 실버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위탁 매매로 나올 수 있는 제품들이 있으니까 오셔서 그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화면이 지금 실시간 금 선물 차트거든요. 오른쪽이 나스닥 100 선물 지수고요. 두 개 다 똑같이 10분봉이거든요. 이렇게 빠지니까 얘도 같이 빠지고 있다. 근데 오늘은 그나마 금은 나스닥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제 견조한 편이에요. 엊그제 같은 경우에 이 정도 패버리면 금도 같이 패거나 더 떨어지고 막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 일봉상의 모양으로 보시면은 지금 피보나치 되돌림 가격이 61.8%, 1845.4거든요. 요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완전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일봉이 여기서. 여기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 이제 분봉상으로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갈래로 볼 수 있거든요. 요게 이제 금선물에 최근 단기적으로 해가지고 10분 차트를 나타낸 건데, 지금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862.6을 지지를 하고 그 다음에 움직여서 올라가야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거든요. 일봉은 아까 조금 전에 보셨고요. 지금은 저점을 노린다 그러면 1839가 1차적인 저점이 될 거예요. 아마 촘촘하게 지금 배열이 돼 있어요. 분봉상으로 30분봉상으로 보면은 조금 더 이제 크게 확장을 해서 이제 꺼야 되겠죠. 여기 보면은 38.2% 라인이 1841.8이에요. 요거는 또 지켜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요런 구간들이 이제 몇 개 나오거든요. 3분 차트로 보면 1839가 또 나오고요. 그러니까 1839에서 1845 이 라인은 지금 지켜주고 이제 가야 되는 것이 맞아요. 못 지켜주면 이제 또 피곤해지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할 때 팁이죠. 지금 조금 약한 게 맞기는 맞습니다. 끊임없이 주구장창 누르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게 맞아요. 선물에 포지션이 들어가 있으니까 돈들이 막 움직이니까 제가 아무리 포커페이스처럼 하려고 그래도 이게 안 되네요. 아예 이거를 라이브를 하면서 매매 방송을 하면 모를까, 그러면 울면서 웃으면서 기분 좋으면서 이렇게 막 될 텐데, 이거는 지금 이 상태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는 거네요. 달러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돼요. 어떻게 오시면 되냐면은 골드나라.co.kr 요거를 검색을 하신 다음에 금 가격을 봅니다. 금 가격을 보고 뭘 살지, 아니면은 뭐 이런 다른 또 주얼리도 있거든요. 주얼리 스톱 하면 요것도 보시고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금을 사러 오시면서 달러를 저한테 조금만 바꿔줘, 현금으로 해달라 이러면은 제가 바꿔드립니다. 달러만 바꿔달라면 제가 뭐 암달러상도 아니고 그건 안 합니다. 제가 그냥 서비스 개념으로 제가 있는 거 조금씩 돌린다 이 말입니다. 장중에 일어났다 그러면은 환율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신한은행, 하나은행 이렇게 보면 기준 환율이 1105원대 있잖아요. 요 금액에 제가 사고 팔고 해드립니다. 엄청나게 좋죠. 환율 우대 90%는 솔직히 진짜 어렵고요. 기업체를 크게 한다 해도 한 80% 정도 우대를 받거든요. 요렇게 해가지고 현찰 살 때 보면 아무리 잘 사도 한 3원, 8전 이 정도 돈을 더 줘야 되거든요. 이 돈을 이제 안 줘도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팔 때도 마찬가지, 살 때도 마찬가지, 그냥 요 가격으로 해가지고 해드립니다. 대신에 금을 샀을 때, 금은 10돈 한 개 뭐 한 300만원 사고 한 뭐 30만 불 바꿔주라 이러기 없깁니다. 그건 상도에 어긋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적당하게 하셔야 됩니다. 실물이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환율 같은 경우가, 국내 환율 있잖아요. 지금 정부 여당에서 돈을 무지막지하게 찍어내자 지금 뭐 코로나 3법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잖아요. 이 환율이 다시 또 급등을 해요. 그러면 금이 1% 빠지고 환율이 1% 올라가 버리면 금은 그 자리예요. 그래서 맞추기가 힘들다는 거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다 맞추면은 여기서 뭐 무지막지하게 돈 벌게요. 근데 그렇게 되지도 안 하고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금이 실물로 팔리면 팔린 만큼 주문을 해놓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아까 한 거 해가지고 실물로 한 거 한 3억치 제가 주문을 해놨는데요. 오늘 떨어질 거 알고 내일 또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오늘 안 하죠. 내일 주문하면 되는데.
금 가격이 폭락을 하면 얼마를 할까요? 얼마가 떨어질까요? 이렇게 봤는데 금은 일봉상으로 지금 1845.4 이 부분에서는 무조건 반등하고 올라가야 돼요. 일단은 이게 1차적으로 맞거든요. 근데 이게 밀리면은 1770까지 밀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694.7 요 정도까지가 일단 맥스로 봐야 돼요. 밀릴지 안 밀릴지 모르겠는데 주봉상도 마찬가지고요. 주봉상에서 61.8% 라인이 이게 지금 이 라인이거든요. 1690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랑 아까 일봉상 라인이랑 겹치는 거예요. 최대 마지노선은 1690에서 1694 이 정도 선 있죠. 1690이 일시적으로는 깨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최악의 사태에서는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상태에서는. 근데 1690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1690이고 나누기 지금 1844잖아요. 달러로 따지면은. 그러면 91.64%거든요. 그러면 한 8%, 9% 정도 하락을 하는 거예요. 국제금시세 기준으로.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은 환율이 이 화면에서 지금 1100원인데 1100원에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까지 반등한다 칩시다. 1153원 정도까지 가지 않습니까? 1153원 나누기 지금 현재 1104 이렇게 해버리면은 4.44% 정도 환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환율이 뭐 급등해가지고 1180 이렇게 79, 1180까지 갔습니다. 가정을 해봅시다. 80 나누기 1104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6.8% 정도 올라가거든요. 금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고 만약에 최악의 상태에서요. 환율이 또 여기까지 또 올라가 버리면 이 또 헛방이에요. 국제금시는 내렸는데 왜 국내 금 가격은 안 내렸냐고 막 따지게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국내 금 가격으로 맞추기는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수량이 나가면 나가는 만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좀 볼 줄 알면은 금 가격이 내려가면 그때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금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재벌도 아니고 몇백억 몇천억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금이 뭐 몇십억 들고 있는 거 나가면 채워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채워 넣으면은 팔 금이 없는데요. 그러면 안 팔면은 못 남아도 1% 2% 안쪽에서는 마진을 취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직원도 월급 주고 애들 학원도 보내고 다녀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도 할 수 없이 수량을 맞춰가지고 일정 부분은 주문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은 아직까지는 현물은 추가적으로 사야 될 게 많이 있긴 있어요. 타이밍을 못 잡겠어요. 금열돈 여기 있네요. 내일 내리면 가격이 여기서 내려가겠죠. 본품 가격이 286만 8천원인데 위탁 매매로 하면 283만 9천원에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요거는 상대적으로 위탁 가격이 굉장히 할인이 많이 안 되거든요. 어쩔 수가 없는 게 금을 사고 팔고 하는 갭이 지금 너무 줄어들어 있어요. 내가 팔 때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새로 사는 고객들한테 위탁 매수하는 사람한테 할인율이 적용이 돼요. 3, 4% 정도가 적용이 되고 저도 마진이 더 좋아요. 3, 4% 마진이 나오는 거죠. 지금은 뭐 꼼짝말합니다. 그냥 1%, 1.5%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도 좀 많이 깝깝해요. 뭐라 해야 됩니까? 뭐 뭔가 열심히 막 했는데 뭐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 7,500만원짜리, 7,600만원짜리, 7,500만원짜리 1kg 골드바를 10개를 했습니다. 그럼 7억 6천이잖아요. 7억 6천, 7억 5천을 거래를 했는데 1% 남으면 얼마예요? 750 이렇게 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개인 입장에서는 큰데 저는 직원들을 하고 같이 있잖아요. 법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경비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회계사무소도 제가 평균 내보니까 한 달에 100만원 이상 들어가던데요. 법인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냥 월 기장료 나가야 되죠. 연말 끝나면 조정 수수료 그거 있잖아요. 그것도 많이 나오니까 조절해가지고 나누기 n분의 1 해가지고 내면 또 그것도 또 많잖아요. 여러가지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저는 밥을 한 끼 먹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아무리 라면 먹고 밥 아낀다 해서 다 직원들이 법인카드 들고 가서 밥 먹으면 또 저는 뭐 아끼고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아끼는 건 좋은데 아껴서 뭘 하자는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그게 안 되거든요. 무조건 더 벌어야 되는 그런 때가 와요. 아무리 아낀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뒷금시장금이 믿을 만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실제적으로 저번에도 어느 누군가가 하는 분이 말씀을 하시던데 이제 개념을 이해를 잘 못 하시던데 저희 같은 경우 이제 한국금거래소고 그다음에 한국금거래소 지점들을 운영하고 이제 법인체를 운영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는 제일 속 편하고 제일 좋은 게 지금 이 상태로 부가가치세 포함해가지고 그냥 물건 팔고 통장 이체 받고 그럼 마진 뭐 2% 1.5% 남기고 새로 또 주문하고 다시 또 골드바 사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제일 깔끔하고. 근데 지금은 그런 시장이 되거든요. 그런 시장이 되는데 위탁 매매를 하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 이거 할인 하나도 없이 그냥 그대로 해도 지금은 무조건 다 사는 분위기거든요. 지금 이 정도 시점 되면은. 지금은 파는 시세가 뒷금 시세가 너무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골드바를 고객의 입장에서는 현금 주고 금은방에서 골드바 막금을 10돈을 사는 거나
한국건그레소 골드바 10돈을 현금 영수증이나 세금 계산서 하고 사는 거나 금액이 똑같거나 오히려 더 싸요. 비슷하거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죠. 뒷금을 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고요. 뒷금을 유통시키는 거는 이제 일선 금은방들이에요. 구조 한 번도 저번에도 계속 얘기 드렸는데 말씀을 드리면 사업자는 세 개가 있어요. 간이 사업자가 있고 일반 사업자가 있고 법인 사업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이 사업자는 뭐 동네 작은 슈퍼나 뭐 이런 동네 전빵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통해서 조그만 가게를 영업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 매출이 이제 작은 규모잖아요. 대충 뭐 한 4,800만원 뭐 이 정도로 매출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해요. 간이 영수증 있죠. 옛날에 막 법인에서나 회사에서 밥 한 그릇 먹고 막 간이 영수증에가 기입해가지고 가는 거 있죠. 그건 이제 간이 사업자들이 쓰는 거고 3만원, 5만원 막 끄가지고 경비 지출하는 거 있잖아요. 회계사무소, 세무서 제출하고 하는 그런 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사업자가 있어요.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제 웬만한 경우에 커피점이라든지 뭐 식당들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일반 사업자들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것들 중에서도 규모가 조금 크고 직원들이 많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법인 사업자들이거든요. 법인 사업자를 하는 이유는 매출이 많이 발생해도 큰 상관이 없어요. 매출이 발생하면 영업이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영업이익에서 직원들 급여라든지 우리가 먹고 쓰고 하는 거 정당하게 회사에서 법인 비용으로 나가는 거를 공제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세금을 내거든요. 개인 사업자들은 자기나 직원 1명, 뭐 2명 이 정도로 쓰잖아요. 그러면 사업 나중에 냈을 때 세금 구간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골드바를 뭐 7천이든 8천이든 7억이든 70억이든 받아가지고 다시 그대로 해가지고 신고하고 매일 매출 잡고 하면 돼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개인 사업자들은 못한단 말이에요. 일반 식당들은 1년에 뭐 1억 매출을 올렸다 이러면은 대박집이라고 막 소문나고 그렇대요. 1년에 예를 들어서 10억 팔았다 그러면 엄청난 대박집이라고 막 소문나잖아요. 식당 같은 경우에. 월 매출이 1억이다 그러면 엄청나게 크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금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한국건그레소 여기 본점이 매출이 1년에 1조에서 1조 5천억 정도 나오거든요. 골드바 이거를 집 하나 산다고 하는 사람이 생각해가지고 지금 집값 아까 봤잖아요. 1억 2억 넘어가는데 뭐 30억 산다 그러면 한 사람이 부동산 한 개 사는 거 대신에 나는 금 산다 생각하면 이거 30억 매출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냥 30kg 했다 그러면 21억 22억 나와버리는 거죠. 매출 자체가. 그렇게 되는 거고, 회사에서 이제 근속기념품들 해가지고 삼성중공업, 뭐 두산중공업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대량으로 해가지고 몇억 몇십억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입찰 봐라 그러거든요. 그 입찰 보면 그 마진 몇 프로 보고 들어가는지 아세요? 한 0.3%, 0.2% 입찰 보고 들어가요. 코미디라니까요. 매출을 유지하고 업계 최고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개인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2kg만 사고 팔아도 1억 5천이잖아요. 그 사람들 1년 매출이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예 매입 자료를 주고 자료금을 못 사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뒷금으로 사오는 거예요. 덩어리금으로 해가지고. 현금가로 해가 사오거든요. 문제는 현금가로 사와도 27만 5천원, 27만 6천원 이렇게 가격이 나와요. 거기다가 자기 마진 뭐 한 4%, 3% 붙이면은 가격이 지금 285만원 이거보다 더 나온다니까요. 금은방에 가서 내일 당장 물어보세요. 10돈 덩어리금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285만원, 283만원, 280만원, 290만원 다양하게 나올 거예요. 이제 메이크 없는 이제 막금들이죠. 그런 거는 우리끼리 이제 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쓴다고 보시면 돼요. 업체에서. 위탁매매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상품을 개인한테 넘겨주는 걸 그 중간에서 중개를 하는 거예요. 수수료, 쥐꼬리만큼 먹고 대신에 검증이라든지 이런 건 비파괴 검사기가 다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검증하고 난 다음에 좋은 제품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 게 제 역할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거죠. 단순하게 그냥 뭐 금덩어리 이런 거 주는 게 아니라 그런 가치를 이제 전달하는 거죠.